예전부터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 아니 그 사과가 아니고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입니다. 기사만 읽어보면 무슨 일본이 한 번도 태평양 전쟁에 대해 사과한 적이 없는 것처럼 써놨더라고요. 전 그래도 사과를 하긴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사과를 했는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와, 생각보다 사과를 겁나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관계에서의 사과의 의미와 일본의 중요 사과에 대해서 좀 적폐식으로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적폐입니다. 국제관계에서의 사과, 생각보다 하는 거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받아내는 것 또한 엄청 힘듭니다. 일단 국제관계는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힘의 우위가 무조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뭐 있잖아요. 뭐 UN 있잖아요. 뭐 WTO 또는 뭐 정의가 있잖아요. 뭐 국제법이 있잖아요. 같은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시는 시던비님들 그리고 좌빨님들 계시는데, 일단 우리 일반인들도 법원과 공권력이라는 최고의 무력기관이 없다면 말 그대로 약육강식, 힘 있는 사람이 다 이깁니다. 실제로 현실의 법도 있는 사람이 그리고 배운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국제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동화 속 판타지에 빠져서 현실감 없이 멍청한 소리 하다가 얻어 쳐맞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그런 힘의 약육강식 세상에서 사과라? 어마어마한 겁니다. 가끔 그런 기사들 보이죠? 독일은 유대인들에게 무한 사과를 했는데 왜 대한민국의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일까요? 왜일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일까요? 그들은 유대인이니까요. 유대인들이니까 무한 사과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진 힘은 대한민국이 가진 힘과 달라요. 이제 국제관계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거 하나만으로. 일본이 대한민국처럼 동남아시아 국가에 사과할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과는 했지만 대한민국에 하는 것처럼은 안 했어요. 그나마 일본이 이렇게까지 사과를 한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입니다. 미국과 끊어질 수 없는 동맹관계. 미국의 52번째 주 버금가는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저번 유승준 연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중 과세 방지 협정까지 체결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증빙을 하면 미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요. 이런 동맹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럼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사과성 발언을 한 것은 몇 번일까요? 위키백과에 기록된 자료만 무려 51번입니다. 물론 전부 대한민국에 대한 사과는 아니지만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대한민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배상을 한 경우도 있죠. 사실 돈으로 배상받는 경우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베트남에 사과와 배상의 의미로 돈 줬나요? 그리고 베트남은 배상을 요구했나요? 없어요. 그런 겁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사과성 발언을 1950년대부터 문정권 때까지 무려 50번 이상 했어요. 몇 가지 큰 것만 짚고 넘어가자면 이렇습니다. 1984년 11월 6일 히로히토 덴노가 전두환 대통령에게 오늘날 이 기간 동안 우리 사이에 불행한 과거가 있었던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리고 난 이것이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라고 전두환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994년 8월 4일 관방장관 고요 요에이의 고노다마에서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당시 많은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심한 상처를 입혔던 군 당국의 만행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자국의 진실한 사과와 참회를 출신 장소와 위안부 여성으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부상을 겪은 이들에게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넓힐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위안부에 대한 사과죠. 그리고 가장 큰 사과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1995년 8월 15일 연설한 무라야마 담화입니다. 이는 내각회의의 결정을 거친 담화로서 무라야마 개인의 사적인 견해가 아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입니다. 일본 제국의 패망 50년 후 일본의 총리가 일본의 전쟁 범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일례로 손꼽히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담화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베 신조 총리가 집권하고 있는 일본 정부도 공식적으로 이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국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2018년 4월 11일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현충원을 찾은 일이 있었죠. 이 정도면 국제관계에서 극진한 사과를 표현한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북한이 한국전쟁에 대해 사과했나요? 천안함에 대해서 사과했어요? 그나마 빼박인 연평도 포격에 대한 유감이라는 단어로 어물쩍 넘어간 게 다죠. 그에 반해 일본은요, 무려 사과라는 표현만 30번이 넘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김정은에게 그렇게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생길 때까지 모든 걸 양보하면서 사과 한번 제대로 요구한 적이 있나요? 없죠. 그리고 중국은요, 대한민국에 대해 사과했나요? 한국전쟁에 대해 사과했나요? 과거 수많은 조선에 대한 수탈에 대해서 사과했나요? 뭘 사과해요? 오히려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있잖아요. 마음대로 비행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질 않나. 그리고 지금 일본의 무역 분쟁 때문에 문제가 많죠. 그럼 사드 보복 때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뭐 했어요? 칭따오 불매라도 했나요? 중국산 쓰레빠 불매라도 했어요? 대체 뭘 했어요? 단순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과거에 대해서 좌파들이 말하는 진정성이 있든 없든 일단 국제적 공식력 있는 문서와 담화로 발표를 하고 사과를 한 일본과는 적이고, 아직도 무기를 만들고 틈만 나면 국지도발 테러를 감행하면서 사과는커녕 돈 안 준다고 욕이나 처하는 국가 같지도 않은 양아치 깡패 봉건주의 군주대 집단을 형제라면서 감싸는 정부가 정상으로 보여요. 아니, 머릿속에 논리라는 단어가 있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 일본은 태평양 전쟁 이후 2세대 아니 3세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헤이세이 시대가 지나가고 레이와 시대가 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은 아직도 조선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생각을 해보세요.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과 중국에만 평화와 공존을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나만 이상해요? 아니면 모두 다 정상인데 저만 말 그대로 적폐라서 저만 이상한 건가요? 정말 이상한 나라의 김적폐가 된 것 같아요. 사실 준비한 팩트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영상 길이가 길어지니까 나중에 구독자분들이 좀 더 많아졌을 때 라이브를 통해서 또는 후속 영상을 기획할 때 더 자세하게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줄일게요. 지금까지 김적폐였습니다.